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생신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방송은요, 우리가 생신 축하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다고 해서 뭐 문자를 보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생신 축하를 드리면 어떨까요? 뭐 다른 것보다는 하트만 해도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 생신 축하합니다 해도 될 것 같고요. 아주 우울하고 슬픈 생일이 아니란 걸 우리 아투 유여의 적반하장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통령께 마음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댓글에 윤석열 대통령 생신 축하합니다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오늘 뉴스 중에서 눈에 띄는 뉴스 빠르게 먼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의 뉴스 중에서요, 오늘 제 눈에 제일 크게 느껴졌던 것은 대양고래 시추선, 발음 조금 셌어요. 굴착 준비 19일에 첫 삽을 뜬다는 뉴스입니다. 처음에 저는 대양고래가 뭔가 했었는데요. 아무튼 대양고래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요, 공수처로 이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나중에 정준길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국민의힘 내란 공범이라고 발언을 했던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을 윤리위 징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시아투데이에 제 눈에 가장 보였던 따끈따끈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전 살다 롯데리아에서 내란 모의했다라는 개그 같은 이야기 처음 들었습니다. 전 롯데리아의 새우버거를 좋아하는데요. 롯데리아의 햄버거 먹으면서 내란을 모의했다? 그럼 맥도날드에서 먹었으면 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뉴스 찾아볼 거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는다면 경호처가 공무집행일까요? 공무집행 방해일까요? 정준길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당 지지율 격차가 역대 최대라고 하면서 국힘 방향 재설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웃기는 만만디 콩떡이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상한 자들이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중진이 4월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폭탄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그거보다 저는 더 열받는 말이 있습니다. 폭탄 발언 좋아요. 그러면은 좀 더 강하게 나서서 이야기하지. 왜 이러고 흐지부지 합니까? 저요, 너무 오늘 열받아요. 왜냐면요, 극우 유튜브가 만든 가상의 세계. 저 극우 유튜브예요? 오늘 이 부분 끝까지 파겠습니다. 자, 음모론 장사로 돈 버는 유튜버들, 음모론에 동조하면 미래 없다고요? 끝까지 다 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회 대표 변호사 정준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저처럼 말 빠르게 못하죠? 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은 빠르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요. 많은 팬들이 정 변호사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너무 좋대요. 그렇습니까? 네. 좀 더 허스키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저희 톡톡 튀는 목소리와 정 변호사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아주 마음에 든다라고 사람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제가 뉴스도 할 건데요. 저는 화가 사실 많이 났어요. 무슨 극우 유튜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저 오늘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까자. 제가 만든 카드 뉴스 카드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국민은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알렉시즈 득 토드빌이래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토크빌. 토크빌 잘못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미국 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인데요. 굉장히 이 사람 다양해요. 직업이요. 여행가, 역사가, 법관, 작가, 철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의 선구자, 정치가, 아카데미 회원. 무슨 이게 경력이 많습니까? 국민은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정 변호사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죠? 네네. 저는 리비의 법칙이 생각납니다. 그건 또 뭐예요? 생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열대 영양소. 그죠? 기억 안 촌스, 나요. 카페, 무구프. 기억 안 나요. 저는 저는 생물 그렇게 열심히 잘 못했습니다. 열대 영양소가 10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그 영양소 중에 제일 부족한 것에 영향을 받는다. 네. 그죠?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법칙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의 어떤 정치인 수준은, 그죠? 국민의 수준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수준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리더로 뽑히는 거죠. 그죠?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자, 시청자 여러분, 방금 보여드렸던 글, 국민은, 그러니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국민은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걸 시작으로 오늘 방송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실까봐 윤석열 대통령의 생신이십니다. 생신 축하한다라고 댓글을 남기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올려볼까 싶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 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 정부를 만들자. 그런 뜻으로 하니까 되게 희망적인 얘기네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저 했어요. 갑자기 힘이 불끈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좌파들이랑 이재명이나 이런 애들 보니까 네. 쟤네들 좌파들 수준이 저 이재명 수준이니까 대한민국 미래가 되게 암담하다는 느낌 때문에 제가 아까 약간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유채고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 정부를 만든다. 정말 가슴이 뜁니다. 저는 그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은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우리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권리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우리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권리를 내게 달라. 우리의 대통령을 돌려달라. 저는요, 정가 사범 대통령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적반하장을 먼저 하고요. 뒤로 가서 부정선거 까 부분을 제가 쪼목쪼목 좀 짚겠습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뭐요? 음모론 장사로 돈 버는 유튜브로 치부한 것들 오늘 제가 제대로 오늘 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조목조목 한번 이야기를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자, 일단 오늘의 적반하장 가짜 뉴스는 김상욱입니다. 김상욱. 제가 왜 적반하장 가짜 뉴스라고 했냐면요. 자, 국민의힘의 김상욱 기억나시죠? 목도리, 빨간 목도리 둘러받았던. 근데 아니죠. 그 사람 아니죠. 맨 처음에 할 때 들어가서 투표했는데 들어가서 반대표 던졌다라고 그러니까 빨간 목도리 받았던 사람. 그다음에 빨간 목도리 빨간 받은 목도리 받은 사람. 네. 누구에게? 동훈이한테. 동훈이한테. 자,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자, 윤 대통령은 보수 아닌 극우주의자, 당 안의 극우 암덩어리. 이거 가짜 뉴스 아니에요. 가짜 뉴스죠. 저는요, 상욱이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김상욱한테. 너 극우가 먼저 아니? 극우가 먼저 아니? 그죠? 시청자 여러분, 극우가 뭐예요?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거기에 그거 확인해 봐야 된다.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게 극우예요? 어떻게 이런 게 극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원래 맨 처음에 진보 보수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진보고 우리 우파 국민들을 보수라고 한 프레임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프레임이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부정적인 프레임을 벗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뭐로 묶으려고 그래요? 극우라는 표현으로 묶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극우는 뭐냐면 내용이 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혐오스러운 말이에요. 극우라는 말 자체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쟤들을 너희 극자야 이러면 그 자체로 혐오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욕하는 거예요. 극우다라는 말 자체는요. 지희, 여하, 이유, 여하 모든 것을 막론하고 그냥 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그냥 욕하는 거라니까요. 극우라는 표현이. 근데 극우가 뭔데요? 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적반하장 가짜뉴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김상욱이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가 아닌 극우다. 당 안에는 극우 암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당 안에 극우 암덩어리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극우 암덩어리가 당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을 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특히 김상욱이 처음에 자기가 보수예요. 자기가 보수고 우리 보고 극우 암덩어리래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이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이 김상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제가요, 혹시 우리 PD님, 제가 이거 사진 여러 명 얼굴 쭉 있는 거 좀 띄워주십시오. 자,
확대해서 한 명 한 명 앞에서부터 좀 보여주세요. 자, 정 변호사님. 네. 한 명 한 명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탄핵 반대파의 탄핵 생존법 따라가다간 향후 50년간 집권 어려워. 근식이가요. 그때 뭐 한 사람인지 아세요? 얘 바른당 간애잖아요. 바른당.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당시에 우리 자유한국당 앞장서서 욕하던 애예요. 다시 슬그머니 들어와서 아니 지금 50년간 집권 어렵다 그러는데 5년 만에 집권했잖아요. 이런 애 말 믿지 마세요. 얘 교수라고 하는데 진짜 교수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 당 망하기 전에는 안 바뀔 것.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려 건전 보수층 시선 외면하면 안 돼. 제가 김종혁한테 한마디 할게요. 그쵸? 네가 나가면 당이 안 망한다. 너 같은 애가 남아갖고 자꾸 혼자 당 아끼는 척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기 때문에 당이 혼란스럽고 오히려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종혁아, 네가 나가라. 자, 네가 나가면 된다. 그 다음 네. 또 보여주세요. 유승민 누군지. 대통령이 내란 피의자 된 것 대국민 사죄해야. 승민이가 아직도 우리 당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걸 보면 정말 우리 당이 포용력이 참 커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을 내란 피의자로 만든 건 누구죠? 왜 피의자가 됐어요? 고발해서 피의자가 된 거잖아요. 고발해서. 누가 고발했어요? 좌파 애들이 고발했잖아요. 고발하면 피의자가 되게 돼 있어요. 형사법에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헌법 전문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 보수파 국민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국민 사죄부터 해야 돼요? 너부터 사죄를 해야죠. 승민아, 이제 그만하고 나가라. 아니면 저기 민주당 가라. 자, 그 다음 사람은요. 유의동이라고 경기 평택 당협위원장입니다. 박근혜 탄핵 때 새 출발했기에 정권 되찾은 것이다. 지금 쇄신해야.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합니까? 박근혜 탄핵 때요. 새 출발 못했어요. 뻐꾸기들이 수없는 뻐꾸기들이 들어와서 뻐꾹뻐꾹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총리 때 지방 총선도 대패하고 홍준표 때 지방선거 때도 대패했어요. 역사 이래 최고의 패배였어요. 그랬는데도 우리가 절치부심해서 정말 어렵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당의 후보로 만들어서 이긴 거잖아요. 박근혜 탄핵 때 새 출발 제대로 못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의동이라는 이 사람 역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바른당에 합류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탄핵 소초한 찬성 색출은 미친 짓. 연합 세력 복원해야. 무슨 연합 세력이요? 저는요 지금도 우리 보수파의 이 어려움을 만든 책임이 홍준표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요. 그 빠져나간 바른당 애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당 못하게 밖에 던져놓고 철저하게 국민만 바라보고 갔다면 걔네들이 정치적으로 완전 몰락의 길로 갔다면 그죠? 지금의 우리 당이 이 모양이 아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일도 없고 요번에 총선에서도요 저런 식으로 180밖에 못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지금 뻐꾸기들 그죠? 쥐새끼들이 지네는 엉뚱한 짓을 해놓고 전부 다 이런 소리를 해요. 야 내가 쥐새끼 찾으면 안 돼. 야 같이 가야지 뭔 소리야. 어떻게 이런 자들과 같이 갑니까? 이재명 여기 말한 이재영 역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른당에 간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바른당 갔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직자 부자진이라고 하는데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데요. 당은 탄핵의 강이 무서워 계엄의 바다에 빠진 줄도 몰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탄핵의 강을 넘자. 탄핵의 강을 덮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아까 김상욱 이야기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상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대통령은 보수 아닌 극우주의자, 당 안의 극우 암덩어리라고 했는데요. 사실은요.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요. 저는 극우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 발언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방금 나왔던 그 빨간 종이 안에 있던 얼굴들은요. 극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알 수 없는 종자들이 어느 사이에 국민의힘에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변호사님, 김상욱이 원래 우리 당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김상욱이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김상욱은 보수 아닌 뻐꾸기 좌파다. 김상욱은 보수가 아닌 무늬만 우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이 김상욱이 내용을 보면서요. 적반하장이면서 가짜 뉴스다. 오늘 최고의 적반하장이며 가짜 뉴스는 김상욱이다. 국민의힘 안에는 극우 암덩어리가 있다고 하는데 니네만 나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적반하장 중에서 사실은 제가 오늘 김어준을 좀 뽑았습니다. 자, 김어준이요. 지금 황당해요. 암살자 제보 출처는 미국 시사다 이렇게 말했는데 미국이 재차 부인을 했고요. 미국의 매슈 밀러 대변인이 해당 정보 알지 못한다 그랬고요. 너무 점잖게 얘기했네요. 주한미 대사관은 아니다 했고요. 민주당 국방위도 허구로 했어요. 자,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정 변호사님? 뭐 김어준이가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무슨 말 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한동훈 암살조를 가동했다. 암살조. 그리고 제보는 동맹국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김어준이 사실은요, 자기가 처벌받을 게 두려우니까 다 사실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전제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사실만 이야기를 해야지.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해. 그럼 어느 게 사실이고 어느 게 사실이 아닌지 구분도 안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앉아있는 국회의원이나 그 얘기를 듣고, 신문에 기사를 써대는, 기자들이나 다 형편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뭣도 모르고, 국민들은 그냥 기사 난 거 보고, 야, 한동훈 암살조가 가동됐대. 그 제보를 동맹국으로부터 받았대. 김어준이가 어떤 인물인데 세상에 동맹국에서 김어준이한테 제보를 해요. 사실 저는요, 이번에 무슨 체포조 중에, 압수수색 대상 중에, 이 김어준의 여론조사 기관이나 방송국 또는 김어준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 믿기세요? 저는요,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래갖고 진짜, 내가 계엄을 하려 그래. 그럼 중요한 요인을 누구를 체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체포해야 될 15명에 김어준이가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거기부터 사실은 전부 다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지금 한동훈 암살조, 동맹국 제보 이것뿐만 아니라 김어준이의 입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는 다 가짜뉴스임을 전제하고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한동훈 암살조 가동이라는 뉴스를 보고 김어준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훈은 거의 888 뛰면서 미꾸라지에 소금 친 것처럼 난리를 쳤는데요. 이제 그 업보를 어떻게 갚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근데 누구한테 들었냐도 지금 문제잖아요. 네. 우리가 추정컨대는 한동훈이는 지금 박지원한테 들은 것 같잖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누구라고는 우리 얘기하지 그러니까 맙시다. 1차장이 이야기를 한 건지 박지원이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박지원이 한 말을 들어보면 그렇죠? 1차장이 박지원한테 한 얘기를 박지원이 전달한 듯한 그런 의심이 강력하게 드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뉴스가 떴습니다. 바로 한동훈 사살을 주장했던 김어준이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뉴스 보시겠습니다. 저 사실은요, 오늘 제일 재밌었던 뉴스예요. 내란 선동죄가 뭐예요, 정 변호사님? 근데, 왜 구속 안 해요? 내란자 들어갔는데. 이게 한동훈 사살 주장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피해자냐, 그죠? 한동훈이 피해자 아니냐, 그죠? 또는 한동훈을 사살하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 허위사실의 피해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고발이 가능하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그 얘기까지는 했는데 제가 법률가니까 상상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정 변호사님은요 정말 상상력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법률가니까 내란 선동이라는 제명으로 고발하는 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그죠? 김 씨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으로 여야 대표를 충동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국제 정세를 흔드는 북한과 미국을 자극, 한반도의 전쟁 위기감을 조성한 언행은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 야, 진짜. 자,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사실 이 뉴스 보면서요 되게 즐거웠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이유가 미국의 뭐 CIA인가 어디에다가 뭐 누가 신고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잠시 아까 봤었어요. 근데 뉴스에 나온 게 아니어서 제가 아까 그냥 우리가 다루지는 않고 지나갔는데요. 이제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똑똑해져서요. 이게 법률가의 지적 수준을 능가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고소장과 고발장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건 모르겠지만요. 김어준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신 그분은 아무튼 저는 최고의 그 상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 김어준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김어준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제가 조금만 욕 좀 해봐도 돼요? 여러분 원래 어른들이 이런 말 해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절대로 씨부리지 마라. 그런 뒤에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냐. 근데 김어준은 너무 많이 씨부려서 큰일 났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언어가 격조 없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즐거워서 순간 제가 방언처럼 이상한 말이 나왔습니다. 잊어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아까 저한테 누가 카톡을 보냈었는데 버퍼가 들어왔다고 그러네요. 사람들이. 지금 버퍼 들어왔습니다. 지금 버퍼가 들어왔대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똑바로 됐나 봅니다. 버퍼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다시 보이시면 저한테 보인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순간적으로 버퍼가 왔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욕 써서 버퍼인가? 이상하다. 무슨 네, 욕 욕 안 안 써야 돼. 했어요. 그 욕 아닌데. 욕도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버퍼 왔어도 보이시죠? 네, 그런데요. 제가 살다 우리 홍준표 시장님을 이렇게 응원하는 거 처음입니다. 최근에 홍준표 우리 시장님 박수 많이 쳐줬어요. 아니, 우리가. 이번에는 더 완벽합니다. 현재 지금 요 최근까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어려워서 이번 계엄은 일시적 소란이다.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법률가들은 사실은 피가 좀 차가워요. 여러분들과 좀 다르게. 냉정하죠. 그리고 차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을 정확히 잘 봅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저랑 같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일견에서 보면 유무죄 성립 여부나 이런 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자, 내란죄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폭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 놨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계엄령의 목적으로 목적법인 내란죄는 되게 어렵다.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어느 수준이어야 되냐?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여야 한다. 이번 계엄은 폭동이라기보단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 폭동이 아니다, 소란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탁월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소요죄라는 게 있습니다. 소요죄. 우리 그 형법에. 그래서 소란이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죄가 넘어야 폭동이 된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소요죄로도 처벌할 수준에도 안 가는 소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가 그 허영석자 교수님이 말씀하신 헌법학계에서 현재 가장 유명하신 분이 허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렇게 나랑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서 또 여기 아주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내란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직권남용은 혹시 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직권남용죄의 경우에는, 그죠?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않지만 탄핵 사유는 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 정도의 상황을 전적으로 보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하이에나 때처럼 덤벼들어갖고 서로 구속하겠다고 공다툼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이없다. 그죠? 홍준표.
박수 치고 싶습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이런 글을 적으신 것에 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로 뭐라 그럴까,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께 박수를, 정말 감사함을, 여러분 다 박수 한번 쳐줘요. 잘한 건 잘했다라고 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 우리 보수파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와중에 너무 개그 같은 기사가 하나 있어서 안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홍준표 시장의 계엄은 그냥 소란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계엄 성지 별명 롯데리아, 주문 폭주하고 계엄 버거 패러디도 이러고 나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 변호사님?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이걸 코미디로 만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딱, 응? 롯데리아에서 만나갖고 콜라 시키고 딱 한 입 배물면서 계엄이 곧 있을 거야. 준비할까요? 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해. 근데 정 변호사님은 계엄을 준비하려고 하면 롯데리아 가서 공개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 롯데리아라는 곳이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합니까? 불특정 다수가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그 누구도 계엄에 관한 논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여러분, 거기에는 CCTV도 있어요. 어떻게 롯데리아에서 계엄 근데 제가 사실 더 개그 같은 건요. 계엄 버거 세트를 만들겠다 등등의 기사를 보고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엄 무서웠습니까? 아니, 그렇게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무서운 계엄을 패러디할 정도의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 내용이 계엄령을 했기 때문에 내란죄로 한다고요? 진짜 지나가던 강아지도 도둑 고양이도 다 웃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요. 잠시 제가 진짜 조국은 언급 안 하고 싶었는데요. 너무 적반하장이어서 조국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조국이 들어간 지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이제 이틀 됐나요? 근데 그 안에서 옥중서신을 내보냈는데요. 어깨와 등이 베긴다고 하는데 왜 1인실에 있어요? 왜 독실에 있어요? 뭐 조국을 1인실에 넣은 것을 뭐 특별한 대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요? 뭐 당 대표고 또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뭐 조국 정도 되면 그죠? 1인실에 넣은 것을 특혜라고까지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우리가 그거를 특혜라고 하면은 좀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뺀질뺀질한 조국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좀 생활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꼴밤 단대 때려주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요즘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저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몇 년을 계셨습니까? 그때 조국이 했던 말들 보면요. 어떻게 들어가서 등이 베기고 어깨가 베기고 춥고 찬바람이 들고 이불을 뒤집어 써야 되고 그런 말을 한 걸 보면서요. 참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정말 나라 구하다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무슨 이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수르륵 뉴스를 하나만 좀 말씀하세요. 싶어요. 조국 하면 여러분 생각 안 나요? 단 1초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던 자 아닙니까? 단 1초도. 이 자를 말입니다. 며칠 만에 지금 구치소에 수감시켰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나요. 아, 근데요. 적반하장을 또 하나 더 봐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지나갔습니다. 누구죠? 이재명 국선 변호인 선정 가능. 자, 이 적반하장 남자 마지막으로 보고 이 남자 사는 법. 자, 소개해 주세요. 아니 진짜 말이에요. 이재명은 어차피 그런 놈이니까 저래도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저기 시청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재명은 어차피 그런 놈이니까 저래도 되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그쵸? 재판 헌법재판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저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다수가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을까봐 진짜 걱정도 되고 화도 나요. 이 보세요. 공직선거법 사건, 공직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어요.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요, 수령을 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돼요. 수령을 하지 않으면요, 항소이유서 20일 이내에 내야 되는 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거라니까요. 응?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통지서를 발송을 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랑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기일 지정 통지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언제까지 항소유서 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차, 2차, 3차에서 지금 세 번에 걸쳐서 통지서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공시송달 하라는 거예요, 공시송달. 그럼 공시송달 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앞으로도 공시송달 하려면요, 한 달 걸려요. 그러면, 지금 재판이 판결 선고가 언제 났어요? 이거 3달 안에 판결 선고 되겠어요? 자, 적반하장의 사람들까지 다 훑어봤고요. 오늘 방송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 다 까보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버퍼링이 한번 오고 지나간 뒤에 왜 갑자기 숫자가 안 늘고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서 이 방송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요. 특히 아투TV가 40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슈퍼챗 너무 감사드리고요. 슈퍼챗과 구독, 좋아요는 저희를 힘내게 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생신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힘내실 수 있도록 생신도 축하하고, 윤석열 대통령 힘내요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외쳐주는 것은 뭐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여의 적반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힘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힘내세요를 마지막에 꼭 달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지속력은 큰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요, 저는 부정선거 다 까보자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이요,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설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을 때, 에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할 때, 그럼 당선된 사람은 뭐야? 라고 저도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점점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저도 황교안 대표님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거 좀 이상한 거 있는데?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뭐가 이상했냐면요, 성관이는 왜 저렇게 무소불위의 집단이지? 성관이는 왜 그렇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설마 하다가, 그래, 그러면 공개적으로 다 까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정말 상대가 거짓말하는 것 같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공개해. 그럴 때 공개해 라고 할 때요, 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화를 막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개하자고 하면요, 막 화를 내면서 버럭하면서. 그런 걸 보고 뭐뭐 한 놈이 성질낸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자, 저거 하자 했는데 갑자기 성질 버럭 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 왜 그래? 왜 갑자기 성질 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부터 제가 기사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YTN 기자협회에서요, 부정선거 팩트 체크를 지시했는데 극우 유튜브에 동조하냐면서 버럭버럭 화를 냈어요. 정 변호사님, 저 내용 뭡니까? 팩트 체크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저는 팩트 체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해 본 결과 거짓이라고 되면, 그쵸? 오히려 좌파들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팩트 체크하자고 했지 뭐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팩트 체크 지시.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냐면 좌파들은 팩트 체크하는 거 자체가 극우 유튜버에 동조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건 팩트 체크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걔네들 논리로 하면 그 극자 유튜버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게 되는 거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하자라고
만약에 어떤 언론사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기자들이 야 이건 극자 유튜버에 동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나온 뒤에 있는 기사만 가지고 제가 얘기할게요. 부정선거 팩트 체크하자라고 하니까요. 극우 유튜브에 동조하는 거라고 화를 냈어요. 근데 YTN 사장이죠. 사장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야 극우 유튜브에 동조하는 거. 근데 왜 제가 이건 질문하고 싶어요. 그 부정선거를 체크하자고 하니까 극우 유튜브에 동조한다. 왜? 또 하나 더 얘기했어. 비상개업 합리화 주장에 동조하는 거예요. 또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부정선거 의혹을 팩트 체크하자고 한 것이 비상계엄 합리화 주장에 동조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헌재 재판 과정을 사실 공개하길 바랬어요. 근데 그것도 비공개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공개하자라고. 자, 여러분이 방송에 댓글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저한테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발 행동 방침을 내려달래요. 저요? 여러분 우리 할 일이 하나 생겼어요. 헌재에 공개해달라고. 재판 공개해달라고. 방송 중계해달라고. 우리 다 해주세요. 유여회 적반하장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안합니다. 헌재 공개 요청. 어때요 여러분? 오늘은 헌재 공개 요청.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왜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앞장서서 어쨌거나 지도자들이 이걸 합시다라고 하면은 그건 함께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헌재 재판 공개 제안합니다. 여러분 생중계 그렇죠. 생중계. 헌재 재판 공개하라 이렇게 해야죠. 저기 저 썼어요. 똑같은 룰을 써놨어요. 헌재 재판 공개하라. 아니면 헌재 재판 생중계 공개 말고요. 생중계하라라고 합시다. 그렇죠? 헌재 재판 생중계하라. 헌재 재판 중계하라. 네, 저는 그래서 생중계 저희가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여회 적반하장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 요청드립니다. 8글자가 돼야지 딱 이렇게 구호로 아니, 만들 어차피 수 쓰잖아요. 있으니까. 네. 써야 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앞으로 집회하시는 분들 많이 좀 애용해 주세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공개 제안합니다. 헌재 재판 생중계 하라. 헌재 재판 생중계 하라. 헌재 재판 생중계 하라. 이렇게 음률로 말씀하시고요. 그렇죠. 헌재 재판 생중계 하라. 헌재 재판 생중계 하라. 확실히 신세대예요. 저는 헌재 재판 생중계하라 하면 그 박자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헌재 재판 중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촌스럽잖아요. 헌재 재판 생중계 하라. 헌재 재판 생중계 하라. 이 리듬으로 들어보니까 훨씬 또 그거 또 매력 있네요. 여러분 그쵸? 헌재 재판 생중계 하라. 헌재 재판 생중계 하라. 이 리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헌재 재판 생중계 하라. 헌재 재판 생중계 하라. 이 리듬으로 저는 공개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합니까? 대통령께서 하시는 모습도 봐야 되고 내용도 봐야 되고 재판관들의 얼굴도 봐야 되고 두려우면 두렵지 않은 행동을 하면 되죠. 그들이. 그쵸? 자, 헌재 재판 생중계하라. 헌재 재판 생중계. 아유 너무 잘하고 계세요. 바로 그겁니다. 헌재 재판 생중계하라. 그런데요. 자, 민주당에서요. 중진이 4월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폭탄 발언을 했어요. 네. 이건 뭡니까? 지금 여러분 김두관이라고 알고 있죠. 20대, 21대 국회의원이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현재 대법원에 선거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아마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선거 무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2024 수해 38호 사건인데 전자 개표기에 문제가 많아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에게 2084표 차이로 패배를 하자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다 선거 일에 근소하게 뒤집혀졌다. 전자개표기가 부정확하다. 미분류 투표지의 수개표 재분류 과정에서 왜곡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직접 나와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당국이 수출한 전자개표기 때문에 해외 각국에서 부정선거로 난리가 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수개표를 하고 대만은 100% 완벽한
투표를 한다. 그러면서 선거 당국에 대한 불신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김두관이란 이름 삭제만 지우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과 거의 같죠? 그죠? 근데 이거 팩트 체크 하자고 하는 게 비상계엄 합리화 주장이에요? 이 YTN 노조 애들 제정신이 아니네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과 방송하는 내용은 부정선거 다 까보자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고요. 그 맥락에서 헌재 재판 생중계하라가 제가 만든 구호입니다. 헌재 재판 생중계하라. 헌재 재판 생중계하라예요. 리드미컬하게 어디서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쓰기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구호를 해야지만요. 바로 이게 결국은 헌재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국민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이 무섭다고 하면요. 우리의 태극기도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헌재 재판 생중계 하라인데요. 그런데 총선 부정선거 보수 파고든 윤석열식 음모론이에요. 아니 그놈의 음모론. 김어준의 음모론은 관대하면서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쟤네는 말 갖고 말이 주는 그 악의적인 느낌을 갖고 그러니까 그냥 컨텐츠도 없이 정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선거 의혹을 팩트 체크하자 그러는데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의 내용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 중에 뭡니까? 해킹 가능성이었잖아요. 해킹 가능성. 선관위가 자기네들은 국가기관이라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이 해킹 관련된 검증을 거부해가지고 전부를 하지 않고 불과 5%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킹에 너무너무 취약한 상황이 이미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한 제대로 된 개선과 노력을 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이렇게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선관위가 그런 해킹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을 해서 다시 국정원이 점검을 해보니까 점검 결과 문제가 없더라라고 되면은 지금 더 이상 문제 제기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태도는 그거예요. 야, 선관위가 그때 당시에 할 때 자체 보안 시스템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점은 4월 총선 전에 이미 다 보완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상으로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선거 불가능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부정선거 의혹 팩트체크를 통한 그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더 의혹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되게 황당한 것은 음모론 장사로 돈 버는 유튜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문에 기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지금 혹시 우리 PD님, 우리 컴퓨터 화면에 부정선거로 지금 검색하는 장면을 제 뒤에 띄워주실 수가 혹시 있을까요? 부정선거로 검색하는 장면을 제 뒤에 화면에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이버에서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것보다 오히려 요 얘기 하시려면, 김무성, 유여해, 고소, 아니요.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 부정선거라고 검색 하나만 해주세요. 제가 너무 재밌는 걸 아까 검색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예. 부정선거로 그냥 검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한번 보실까요? 최신 순으로 눌러주세요. 자, 좋은 내용 하나도 없어요. 부정선거 하자가 없어요. 쭉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 주세요. 좋은 내용 하나도 없고요. 부정선거 확신한다. 대선은 부정선거 아니 저건 말고요. 쭉 내려가면 부정선거 좀 더요. 자, 지금 보면요. 다 이렇게 부정선거 쪽의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들만 나와요. 부정적인 내용들이. 부정선거 한번 제대로 조사해보자. 부정선거 한번 까보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이상해요. 부정선거. 저기 잠깐 스톱봐요. 극우파 부정선거 괴담에 허우적대는 국민의힘. 자, 밑으로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좀 더 쭉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좋은 기사가 하나도 없고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대부분이 자, 쭉 내려오면은 대부분이 부정선거를 아주 부정적으로 봐요. 그뿐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쭉 하나도 좋은 내용 없죠.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제대로 한번 조사해보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시 화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보자, 제대로 까보자, 아니면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내용을 생생하게 받아서 이렇게 기사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음모론 장사로 돈 버는 유튜버들이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음모론에 동조하면 미래가 없다고. 자, 정 변호사님, 저 기사 어떠십니까? 그러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이재명이 뒤통수를 딱 때리면, 철창에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때린 적이 없는데, 때린다면 이렇게 하는 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냥 부정선거는요, 좌파들에서 어느 순간에 그냥 음모론이 돼버렸어요. 그죠? 근거 없는 음모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동조하면은 미래가 없다. 이 뒤는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 맞습니까? 그리고 음모론 장사로 돈을 버나요? 이 지금 욕이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거냐면 사실 김무성이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방금 검색 말씀드렸잖아요. 유여해 김무성으로 검색해 주세요. 고소 이렇게 세 개 해보세요. 유여해 김무성 고소.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고 난 2019년도 한 4월 정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제 기억엔. 갑자기 김무성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여해가 김무성 고소했다는 기사가 참 많네요. 네, 소개 맞아요. 하나만 해주세요.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하나 해서. 열어보세요. 하나를. 그렇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김무성이 보세요. 이거 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우리 보수파들이 애정을 가지고 뭔가 문제 제기들을 하면 그거를 극우, 그죠? 그 다음에 돈 벌어 먹기 위한 자극적인 말.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내용들을 보면은요, 뭐 유튜버들이 그 슈퍼챗 받기 위해서 뭐 이런 거 하려고 뭐 온갖 자극적인, 말 쏟아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유해 당시 우리 교수가 고소를 했어요. 왜 고소를 했냐? 네가 지금 나도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슈퍼챗도 안 받아. 나는 후원금도 안 받아. 근데 말이야, 왜 내가 돈 벌기 위해 자극적인 말을 쏟아낸다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매도하냐? 근데 이제 수사 결론이 어떻게 났는 줄 아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수사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김무성이 극우 유튜버라고 했는데, 유여해 교수가 극우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지 특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과거 제가 그 당시에 고발을 했었는데요. 김무성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극우 유튜브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던 건 벌써 몇 년 된 이야기입니다. 김무성의 입에서 극우 유튜브라고. 거의 김무성이 거의 공식적으로 네. 최초였죠. 극우 유튜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 특히 아까 김상욱 같은 경우도 당 안에 있는 극우? 아까 뭐라고 했죠? 김상욱이? 당 안에 극우 암덩어리라고 했어요. 극우 암덩어리. 극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태극기는 극우다. 극우로 몰아가는데 지금 특히 극우 유튜버 그 부정선거 이렇게 공식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전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볼까요? 신장식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걸 또 보겠습니다. 극우 유튜버가 만든 가상세계에서 산다. 지금도 부정선거론자 선동 중이다. 정 변호사님 이 내용이 뭡니까? 신장식이 내용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는 뭐냐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극우다.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극우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은 극우 유튜버다. 그러면서 그것은 가상세계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허위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주장 입증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것은 거짓이긴데 그 거짓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가상세계에 사는 것이다. 그래요. 지금도 부정선거론자가 선동 중이라 그러는데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중앙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어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으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고 일부 점검 결과 상황이 심각했다. 그죠?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지금 문제점이 없는지 진짜 지금도 혹시 북한의 해커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것이 왜 이게 극우 음모가 해당하나요? 가상 세계가 돼버리나요? 그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를 보면 어떠십니까? 극우 유튜브가 만든 가상세계에서 대통령께서 사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요. 저는 지금 우리들은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댓글을 보면은 사실 가슴 아픈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 토요일 날 사실 구미로 갑니다. 구미에 가서 고성국 박사님과 저희들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고 약속이 되어 있는 탄핵 저지 토크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 또한 정말 적들의 교란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에 가서 탄핵 저지 콘서트를 하는 것도 모두가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힘을 모으는데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평가를 하고 글을 쓰면서 그러니까 정말 내가 너희를 싫어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뻐꾸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미리 준비된 거라서 네. 구미에 가는 거고 다음 주 이후에는 정강호 목사님의 광화문 집회에 함께 하기로 이미 돼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한번 안 한다고 무슨 적이고 배신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서운하지요? 네, 여러분 지금 그 와중에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구미로 간다는 거 반대인 이유가 근데 뭔데요? 저는 진짜 이유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데요. 자,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안 하겠다고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요. 당원 가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6년도, 2017년도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나눠졌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갈갈이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하면서 갈갈이 나눠졌는데 저는 그렇게 나눠진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원 탈당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탈당하지 마십시오. 당원 가입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으로 모두 모여야 됩니다. 다른 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거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탈당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특이한 거, 정 변호사님 저거 보면 기사가 특이하지 않으세요? 특이하죠. 보세요. 탈당이 100명을 했어요. 그런데 입당을 110명이 해서 순 입당이 10명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경우는요. 탈당이 10,000명을 했어요. 입당이 20,000명을 해서 순 증가가 11,000명이에요. 근데 저기서 지금 현재 표를 보면 탈당한 사람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 이렇게 나와버리면 좀 10,000명 나간 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탈당 현황뿐만 아니라 입당 현황까지 함께 보여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순 탈당 숫자를 보여줘야죠. 나간 사람과 들어온 사람을 합해서 그쵸 실제로 몇 명이 들었는지를 적어야 되는데 그냥 나간 사람 숫자 기준으로만 저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많은 사람이 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전 자신하는데요. 저거 입당 행렬 이어져라는 기사를 낼 수 있을 만큼 7,745명이 지금 탈당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저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입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걸 근거로 제가 기사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가 24.2%,
12월 3일 비상계엄 전 수준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지지율 다시 오르고 있고요. 잘하고 있다라고도 응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좀 더 힘을 내달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준계 변호사님. 네네. 지금 쭉 오늘 뉴스를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예,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짜 뉴스와의 싸움이 정말 중요하고요. 저는 우리 아시아 투데이의 우리 TV 방송, 특히 우리 그 적반하장 이 방송이 가짜 뉴스를 제대로 속아내고 제대로 된 정확한 진짜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공유하고 배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어떤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저에게 어떻게 입당하냐고 해서 제가 오늘 방송 중에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우리 PD님 네이버 화면 띄워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 가입으로 검색을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 가입으로 검색 들어가겠습니다. 자, 검색하면요. 바로 좀 더 밑으로요. 밑에 온라인 입당이라고 바로 뜹니다. 들어가 주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찬히 네이버에서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 가입으로 작성을 합니다.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 가입. 검색 누릅니다. 그러면 밑에 온라인 입당이 바로 뜹니다. 그러면 온라인 입당을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에서도 되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됩니다. 컴퓨터에서 혹시 하기 힘드시면요. 저기 들어가 보시면 당원 가입 용지 출력이 있는데요. 그걸 하셔도 되지만 사실 핸드폰에서 손쉽게 당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온라인 당원 가입으로 치시면 이렇게 손쉽게 당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당원 가입하실 때 추천인은 유여해를 적어 주셔도 되고요. 아투TV로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유여해로 적으시면 제가 더 신나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실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쪽으로 막 또 나눠지고 그러길래 그것은 적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적들이 좋아하는 것에 부안내동하시고 흔들리셔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 다시 제가 모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생신이신 것 우리 모두가 축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생신 축하고요. 롯데리아에서 내란을 모의했다라고 하는 저 웃긴 뉴스들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뉴스 하나를 제가 안 봤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는다면 경호처가 공무집행일까요? 공무집행 방해일까요? 정준계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갔어야 되는데 깜빡할 뻔했습니다. 네, 그거 보여주세요. 기사.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하나를 빠뜨리고 갈 뻔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들고 온 그 검찰청 또는 공수처 직원을 막았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공무집행 방해일까요? 그럼 누가 누구를 공무집행을 방해한 걸까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검찰의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일까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일까요? 그죠? 쌍방이 다 공무집행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죠. 공무집행 방해의 구성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상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은 이제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또는 못 들어오게 막는 행위인데, 자, 여러분, 검찰청 직원이 들어가려고 해요. 경호처 직원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요. 이거를 폭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폭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법논리적으로 따지면 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물리력의 행사라고 사실은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폭행이다. 그러니까 스크럼을 짜고 못 들어가게 한 행위 자체가 폭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또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호 대상에 대통령이 들어가고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또 경호 공무원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허락 없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당연히 막는 것은 정당한 또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너무나도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근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꼭 좀 지적을 하자면, 아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법리적인 지금 다툼을 하겠다고 하시는 이 상황에서 혹시 지금 현재 뭐 집행이 정지됐다고 해도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꼭 구속해서 재판 진행해야 합니까?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잖아요. 이재명 같은 애도 지금 뭐 공소사실 기준으로 몇 개인데 저런 애들도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대통령 공소사실은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직권남용까지 포함하면 2개밖에 안 돼요. 꼭 구속영장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단호하게 막아야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부터 띄워드렸던 카드를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국민은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의 정부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당하지 마시고요. 국민의힘 당원 가입 정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유여의 적반하장은 매일매일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극적이고 가짜뉴스를 섞어서 하는 뉴스를 할 자신은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품격을 지켜야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정하고 따뜻하며 아랫목 같은, 사랑방 같은 정말 다정한 방송으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1000명을 딱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에 버퍼링이 한번 세게 오더니 1000명을 못 넘고 이상하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 날도 저런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도 저런 날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 같은 일상입니다. 슬프지 마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너무 슬프다고요. 슬프지 마십시오.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하루로. 자, 오늘 제가 구호 만들어 드리니까 뭐죠? 구호 한번 연습해 볼까요? 헌재 재판 생중계 하라. 헌재 재판 생중계 하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 공개해야 됩니다. 헌재 재판 생중계 하라 라고 여러분 모두가 외쳐서 생중계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합니다. 헌재 재판 생중계하라. 헌재 재판 생중계하라. 네, 맞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오늘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5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 힘내라. 그리고 헌재 재판 생중계하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생일 축하드립니다. 함께 외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